자, 이번 시간에 2회 문제 같이 볼 건데요. 41번 문제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요 우리 손실에 대한 문제인데, 보시면 교류 발전기의 손실은 단자전압이 역률이 일정할 때 어떻게 줬냐면요. P라는 놈은 우리 P0 플러스 알파 I 플러스 그 다음에 베타의 I의 제곱 이렇게 주고 있죠. 손실값을. 그 다음에 이제 부하전류가 I가 어떤 값일 때 발전효율이 최대가 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거기다 좀 밑줄을 그으셔야 될 것 같아요. 부하전류 I가 어떤 값일 때 효율이 최대가 되느냐. 그러니까 전류의 크기를 구하라는 얘기죠. 여기 I 값 보이죠? 요 I 값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P0는 무부하손이다 라고 밑줄, 거기다 밑줄 하나 그으시면 됩니다. P0 무부하손, 알파 베타는 개수값이다 라고 줬네요.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그 알파이가 있는데 요 알파이가 누구냐면요. 결론은 그 부하전류에 의한 누설자속 때문에 생기는 와류손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그 표유부하손이라는 거 있죠. 표유부하손. 우리 뭐 부하의 변화에 따라서 현저하게 변하는 손실을 우리가 표유부하손이라고 했던 건데 요 놈은 우리가 직접 측정할 수 있는 값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무시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 결론은 남는 게 누구냐면 그 P0하고요. 결론 누구 남았어요? 베타 I의 제곱이 남은 거죠. 이걸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측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P0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 무부하손이라고 했거든요. 요 무부하손의 대표적인 손실이 바로 누구예요? 이걸 우리가 고정손이라고 하잖아. 고정손의 대표적인 손실이 바로 누구냐면 철손이 되는 거죠. 철손. 그러니까 P0가 무부하손, 철손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반대적으로 얘기했을 때 누가 있냐면 부하손이 있죠. 부하손. 우리 손실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잖아요. 그래서 부하손의 우리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동손이죠. 동손. 그럼 우리 동손의 크기가 얼마예요? I제곱에 R이죠. 그래서 여기 I제곱이 요 I제곱이고요. 부하전류 제곱. 그 다음에 요 베타가 개수인데 우리 저항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적으로. 그래서 요 두 놈이 같을 때 우리는 최대율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쓰게 되면 P0는 베타의 I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겠고요. 베타를 넘겨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 전류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제곱까지 넘어가게 되면 루트에다가 못 보내? 베타분의 우리 P0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답 찾으면 되는데 일단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동기기 쪽에서 나오는 전류값을 구해봐라. 최대 효율이 될 때 전류의 크기를 구해봐라 하고 나오는 문제 한 문제밖에 없어요. 근데 직류기 쪽으로 가게 되면요. 우리 손실에 대한 문제 어떻게 주냐면 이런 식으로 주죠. 뭐 알파 플러스 베타 I의 제곱을 주고요. 요거를 뭐 정수라고 줍니다. 알파 베타가. 그러니까 저항값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I는 얼마니 하고 물어봐요. 최대 효율이 될 때 전류 I 크기. 마찬가지 얘는 고정손 철손이 되는 거고 I 제곱이 아니니까 얘가 동손이 되는 거죠. 그러면 I는 어떻게 돼? 똑같이 루트에 베타분의 알파 하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우리 바로 가변손이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고정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베타는 그대로 가는 거고 알파 대신에 P0로 바꿔주는 거죠. 무부하손이 바로 우리 고정손, 철손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직류기 문제고 이거는 우리 동기기 문제 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42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42번을 보시게 되면 변압기 단락시험과 관계없는 거 물어봤는데 자 우리 요거 변압기에 뭐예요? 파트가 변압기에 우리 등가위로죠. 등가위로 작성 시 우리 필요한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누가 있냐면 권선에 우리 저항 측정 시험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들어가는 게 무부하 시험, 개방 시험이 있죠. 뭐 수없이 했던 거예요, 수없이. 무부하, 개방 시험. 그래서 우리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게 누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철손, 여자 전류, 그 다음에 여자 어드미턴스가 들어가는 거죠. Y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 단락 시험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거 우리 동손이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임피던스라는 놈이 나오면 무조건 단락 시험이죠. 그래서 임피던스 중에 누가 있어요? 뭐 전압도 있을 수 있고요. 임피던스 전압. 그 다음에 임피던스 뭐 와트. 그 다음에 임피던스 뭐 동손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단락 전류가 들어가죠.
네. 자, 그럼 보면 무브와 단락 시험과 관계 없는 걸 물어봤잖아요. 얘하고 관계 없는 거. 그러면 우리 누설 리액턴스, 우리 결론은 임피던스 안에 리액턴스 분이 존재하는 거죠. 결론은 뭐 XL, XL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임피던스 와트 존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전압 변동률도 마찬가지예요. 부하를 걸었을 때 전압 변동 나오는 건데, 우리 사실 이 두 개에서 우리 구할 수 있는 게 바로 전압 변동률 되겠죠. 우리 무부하 전압, 그 다음에 부하를 걸었을 때 전격 전압. 그래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자 어드미턴스가 있는데, 이건 사실 우리 누구에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단락 시험하고 관련이 없고, 무부하 개방 시험에서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정답 4번이 제일 근접한 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문제 43번인데, 밑에서 한번 볼까요? 우리 43번 문제는 뭐가 잘못됐냐면, IGBT라는 놈이 있는데, 우리 요거 이제 트랜지스터예요. 트랜지스터. 그래서 잘못된 거 물어봤는데, 그 약자가 잘못됐죠? 1번에 보시면 맨 끝에 봐봐요. 사이리스터라고 했잖아요. 사이리스터하고 트랜지스터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정답 1번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거 한 문제밖에 없어요. 우리 지구상에. 43번 문제. 그 다음에 44번 들어가도록 합시다. 44번 보면, 삼상 유도전동계 기동법 중에서 전전압 기동에다 밑줄 한번 곱고요. 전전압 기동.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 우리 그 기동법 잠깐 보면, 일단 첫 번째가 누가 있어요? 우리 농형이 있겠죠. 농형에 우리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네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 누가 있어요? 바로 지금 물어본 직입기동.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우리 전전압 기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 용량이 얼마냐면 5kW 이하. 바로 소용량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가 있어요? Y델타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범위가 5에서 15kW 이하다. 그래서 범위도 나온 적이 있고, 뭐 10kW 정도에 사용되는 게 누구냐? Y델타가 되겠죠. 그 안에 들어가니까 범위 안에. 세 번째가 누구예요? 기동 보상기가 있죠. 그래서 이거 15kW 초과.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가 누굽니까? 바로 상을 바꾸면 절대는 안 되는 리액터 기동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 권선형이 있는데, 우리 권선형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대표적으로. 첫 번째 2차 저항 기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가 있냐면은 게르게스에 의한 기동이 있죠. 이렇게만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농형이 아닌 거 물어보면 요거 두 가지가 답이 된다고 그랬고요. 권선형으로 맞는 거 그래도 이 두 가지가 답이에요. 그래서 종류만 나온다 그러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달라고 그랬죠, 제가. 자, 그럼 지금 문제는 그 전전압 기동, 농형 중에 전전압, 직입 기동, 전전압 기동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실제로 봐봐요. 말 그대로 직입이니까 100% 다 걸리는 거예요, 전압이. 그래서 그 전전압 기동으로 하기 때문에 기동 토크가 크죠. 기동 토크가 크고 기동 시간은 짧아지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3번에 소용량, 거기는 맞아요. 농형 전동기 맞고요. 기동 시간이 길다는데 기동 시간이 짧죠. 왜냐면 100% 전압을 다 공급해가지고 처음부터 100% 공급을 하기 때문에 기동 시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몇 번 잘못됐냐면 옳지 않은 거 3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5번 가도록 합시다. 45번 문제는 직류발전기에 병렬 운전을 하는데 균합선을 설치하는 발전기 물어봤는데요. 우리 일단은 병렬 운전 조건 한번 볼까요? 직류발전기 우리 병렬 운전 조건 물어봤는데, 우리 조건 아닌 거 항상 용량 출력이에요. 우리 첫 번째 조건은 직류기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 극성이 일치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바로 우리 순환전류가 흐르지 않으려면 단자전압 또는 우리 정격전압 일치가 돼야 됩니다. 우리 단자전압, 정격전압이 결론은 우리 성간전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예요? 그 외부 특성 곡선이 전류와 전압에 대한 특성인데, 이걸 우리가 수화 특성이 일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수화 특성. 수화 특성, 뭐, 일것, 뭐, 일치,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수화 특성은 마찬가지예요. 바로 용접계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전류와 전압에 대한 특성을 수화 특성이라고 하는데, 용접계 특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용접계에 사용되는 변압기가 누구냐면, 바로 누설 변압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누설 변압기의 특징이 또 뭐냐? 그러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문자로 씁니다. 누설
리액턴스가 크다. 우리 탭을 많이 감다 보니까 코일에 전류를 흘렸을 때 그 코일에서 발생하는 손실, 누설 리액턴스가 커지고요. 손실이 크니까 뭐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바로 전압 변동률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엡실론 전압 변동이라고 하는데 전압 변동률의 값이 커지겠더라. 손실이 커지면서.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가 바로 누구냐면 균합선을 설치한다고 그랬죠. 이걸 우리가 균합선 또는 고리완자수 균합판, 저항값이 작은 얇은 구리선으로 된 게 우리 균합선이에요. 그리고 균합모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설치하는데 얘 설치 목적이 뭐였어요? 병렬, 아까 1회 때도 잠깐 했는데 병렬 운전을 우리 안정하게 운전하기 위해서 얘를 설치한다고 했던 거죠. 어디에 설치합니까? 라고 하면 우리 직권, 또 하나 복권, 그 다음에 과복권, 복권 발전기 일종인 과복권이 들어간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칙칙폭포로 좀 기억을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 답은 몇 번이냐면 균합선을 설치하는 발전기니까 2번에 바로 복권 발전기가 되겠죠. 그래서 옆에다가 직권하고 과복권도 추가적으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46번 들어가도록 합시다. 변압기 누설 리액턴스를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물어봤는데요. 우리가 실제 L이라는 놈이 있죠. 인덕턴스 L이라는 놈은 뭐에 비례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권수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이게 전자기학에서도 이제 출제가 되는 문제인데, 요게 우리 결론 누구냐면요. 우리 전자유도 법칙에 보면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렌츠라는 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누가 있어요? 유명한 패러데이 법칙이 있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거 우리 기전력에 뭘 기억하자? 방향을 결정해주는 법칙 기억하자. 그래서 우리 공구 중에 렌치 있다고 그랬죠? 오른쪽으로 돌리면 쪼여지고 왼쪽으로 돌리면 풀리고. 그래서 우리 방향을 결정하는 거고, 패러데이는 누굴 결정하는가? 크기를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 팰라면 힘이 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기억을 하면 절대적으로 안 까먹는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렌치와 공식이 L에다가 DT분의 DI, 얘는 N에다가 물론 마이너스가 들어가는데 크기만 따지면 N에다가 DT분의 D파이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요 두 개를 갖다가 우리 하나의 상수로, 하나의 정해진 공식으로 쓰면 LI는 N파이라는 공식이 있죠. 일명 LI는 논팽이라고 이제 외우는 건데, 요때 L 값을 갖다 구해보자 그러면 I분의 N파이가 될 거고요. 이거 다 자기학 시간에서 나오는 공식들이죠. N에다가 우리 자소파이는 뭐야? L분의 뮤S NI라는 공식이 있죠. 그래서 요거 뮤는 이제 투자율이고 S는 면적, N은 권수, I는 전류인데, 요거를 정리하면요, I가 전류값이 떨어지면서 L은 뭐야? 약분되면서 L분의 뮤S의 N제곱이라는 공식이 나오죠. 그래서 요 공식에 의해서 L값이 권수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정리를 하냐면 권선의 분할조립이라고 하죠. 분할조립. 그래서 나눠서 권선을 조립했을 때 결론은 뭐가 감소하는 얘기예요? 코일에서 발생하는 손실, 즉 누설 리액턴스가 감소가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권선을 나눠서 감았을 때 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요것만 좀 기억을 해주면 돼요. 우리 기기에서는. 나머지는 다 전자기학에서 나오는 얘기고, 참고전 하나 더 한다 그러면 전자유도 법칙에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방향, 크기를 결정한다. 요거까지 잡아주면 되겠죠. 우리 기기 과목. 물론 다 해야 됩니다. 이건 자기학에서 나오는 얘기니까. 그래서 요거 결론은 누구예요? 요거 따졌을 때 누설 리액턴스를 주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권선의 분할 조립. 정답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47번 가도록 합시다. 47번 문제는 3300에 210V 10kV 단상 변압기가 있고요. 저항 강화가 지금 3% 줬고 리액턴스가 4%래요. 자, 쓰면 저항 강화를 우리가 P 또는 퍼센트 R인데 이거 일단 3% 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리액턴스 강화를 Q 퍼센트 X라고 하는데 이거 4%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 값을 줬을 때 무브화인 경우에 2차 단자 전압은 약 몇 볼트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무브화인 경우에 2차 단자 전압. 자, 우리 무브화 전압 2차 단자 전압 V2 제로라고 쓸 수가 있겠죠. 이게 얼마냐고 물어본 거예요. 다음 변압기는 지역률 해가지고 코사인 세타를 갖다가 역률 얼마 좀 80%니까 0.8이 줬는데 지역률이라고 줬어요. 지역률. 자, 그래서 요거 줬어요. 그래서 요거 구하면 전압 변동률 일단 공식 보면 어떻게 돼요? 원래 V2N분의 V20 마이너스 V2N 요렇게 이제 잡을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공식이 뭐야?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마이너스 Q에 우리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우리 플러스일 때는 뭐였어요? 우리 지역률일 때 우리 플러스라고 했고요. 뒤질 때 역률.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누구예요? 우리 진역률. 앞설 때 역률이 우리 마이너스가 들어간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기준은 항상 지역률입니다. 그래서 플러스가 기준이 되는 거죠. 아무 얘기가 없을 때 우리 L이 우리 부하는 다 L 부하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률이니까 줬으니까 또 플러스가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요 무부하 전압은 어떻게 돼요? 항상 요 V2의 제로가 무부하 전압이고 V2N이 전격 전압이라고 했을 때 두 놈의 대수 관계는 항상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무부하 씨가 항상 전압 강화가 없는 놈이기 때문에 훨씬 더 크다. 그래서 큰 놈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큰 놈은 작은 놈에다가 변동률을 곱해주는 거죠. 기준은 플러스 1. 요것만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V2N 2차의 전격 전압이 지금 얼마 줬냐면 210V가 되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거. 곱하기 변동률을 안 줬어요. 그래서 구해야 돼요. 그래서 변동률을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다 밑에다가. 그래서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의 사인 세타 되겠죠. 플러스가 지역률이니까. 그래서 P는 3%, 역률이 0.8이죠. 80%. 플러스 리액턴스가 4%고 사인은 얼마? 0.6이 되겠죠. 코사인이 0.8이면 사인이 0.6. 뭐 0.6이면 0.8. 1이면 0, 0이면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삼가함수 공제에 의해서. 그래서 이거 구하면 83, 24, 2.4, 64, 24, 2.4, 4.8% 나오죠. 전압 변동률. 그럼 얼마예요? 여기는 기준을 플러스 1로 잡았잖아요. 100이 아니라. 그럼 요걸 100으로 나눈 값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0.048에다가 플러스 1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220V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답이 얼마냐면 정답 3번 되겠죠. 요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8번. 48번은 칠판 정리하고 써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48번 문제를 보시면 200V 60Hz 6극에 10kW 33 유도 전동기가 있고요. 전부하의 회전수가 1152rpm이면 회전자기 전력의 주파수 물어봤는데 우리 그 F2S 값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슬립 보면 항상 NS분의 NS 마이너스 N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E2분의 E2S가 있고 그 다음에 F2분의 우리 F2S가 있고요. 그 다음에 P2분의 P2C가 들어가는 거죠. 뭐 동선을 줬을 때 우리 네 번째 공식이 되는데 지금 요거 물어보고 있잖아요. F2S가. F2S는 슬립에다가 F2를 곱해주면 되는데 슬립을 일단 줬는지 안 줬는지 봐야 되겠죠. 슬립은 안 보이니까 슬립을 구해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회전수가 보일 거예요. 전부하의 회전수 N값. 그래서 NS분의 NS-N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S는 동기속도니까 안 줬어요. 그래서 이걸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P분의 120F. 그래서 극수가 몇 극이냐면 6극짜리고요. 120에다가 주파수가 60Hz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면 1200rpm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1200분의 얼마예요? 1200 마이너스 N값이 느린 놈 1152rpm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게 되면 0.04가 나올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0.04에다 정지시 주파수 F2만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이 되겠죠? 그래서 64, 24에서 2.4Hz하고 나오겠네요. 그래서 요거 정답 몇 번?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49번 들어가도록 합시다. 49번 보시게 되면
삼상 유도기에서 출력의 변환식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우리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 전력의 변환 파트예요. 원래 이 공식이 우리 전력의 변환 파트에서 보시게 되면 어떤 얘기들이 있느냐. 문자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우리 P0를 우리 출력이라고 하죠. 우리 P0 아웃이 출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P2를 갖다가 입력이라고 합니다. P입력이라고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 우리 P2C가 있는데 이걸 갖다 우리 2차 동손인데 그냥 동손이라고 쓸게요. 뭐 구리손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2차 구리손 또는 뭐 저항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첫 번째 들어갔을 때 우리 출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출력이라는 놈 우리말로 쓸게요. 출력은 입력에다가 우리 동손이라는 놈이 결론은 손실인데 손실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출력은 입력에다 손실을 어떻게 하면 돼요? 빼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요거를 잡으면 P0 문자로 바꿉니다. P0가 출력이 P0, 그 다음에 입력 P2입력이 되겠고 손실은 우리 P2C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그 공식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 무조건 이 출력의 변환식으로 맞는 거 물어보면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답은 하나. 그래서 뭐만 찾으면 되냐면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는 것만 찾으면 됩니다. 마이너스 요거. 마이너스. 그러면 그 중에서 몇 번이냐면 답 1번밖에 없죠. 1번. 무조건 이것만 찾으면 돼요. 출력은 입력에다 손실을 뺀까. 두 번째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1-S의 P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1-S가 NS분의 N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2차 효율에서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P2 잡아주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S분의 1-S의 P2C가 있는 거죠. 예. 이렇게 들어가는데 일단 이것만 알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50번 가도록 할게요. AC 서버 전동기의 설명도 틀린 거 물어봤는데 이거 답이라고 쓰시고 이거 지구상에 존재하는 딱 한 문제니까 4번으로 체크하시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1번 갈게요. 바로 51번. 50번의 답은 4번이었고요. 이거 답으로 보시고 51번 문제 가도록 합시다. 동기기의 삼상 단락 곡선이 직선이 되는 이유 가장 알맞는 거 물어봤는데 삼상 단락 곡선이 직선이 되는 이유 거기다 밑줄을 그으세요. 우리가 단락비에서 보게 되면 KS인데 그림을 하나 그려가지고 이 설명이 돼요.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쪽을 우리가 기전력 2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쪽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계좌전류 IF 또는 이제 자속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자속이 증가할 때 이 선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극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전압이 만들어지면 더 이상 증가가 되지 않는 포화 상태, 즉 무부하, 포화곡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선이 있는데 이걸 갖다 우리 뭐라 그래? 우리 운전 중에 단락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곡선, 삼상 우리 단락곡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극선을 기준으로 이 공극선과 누구의 바로 무부하 포화곡선에서 구할 수 있는 걸 우리가 포화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포화율이라는 걸 델타라고 놨을 때 뭐예요? 요 X, Y, Z점이라고 하면 그 공극선을 기준으로 자속이 포화되기 전과 포화된 후의 비율을 따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속이 포화되기 전은 X, Y가 되는 거고 포화된 후는 Y, Z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때에 따라서 A, B, C라고 주면 몇 분의 뭐예요? A, B분의 BC 이렇게도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뭐 B, C, D라고 주면 CD분의 BC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하여튼 공극선을 기준으로 포화되기 전과 포화된 후의 비율을 따지는 것이 우리 공극선과 무부하 포화곡선에서 구할 수 있는 산출할성 포화율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요거 답이 0.5도 있죠. 뭐 여기를 얼마 주냐면 뭐 8을 주고 여기 12를 줬을 때 포화되기 전과 포화된 후의 비율이니까 8분의 요거 뺀 나머지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8분의 4에서 2분의 1, 0.5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무부하 포화곡선과 삼상 단락곡선에서 구할 수 있는 게 바로 누구냐면 단락비가 되는 건데 요거 공식이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첫 번째가 바로 누구냐면 I2분의 I1이고요. 두 번째가 IF2-분의 IF-고요. 가장 최근에 나온 게 뭐냐 IFS분의 IF0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문제는 지금 삼상 단락곡선이 곡선이 아니라 직선이 되는 이유를 물어보고 있죠. 지금 문제 출제자가. 그래서 직선이 되는 이유가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때 답이 전기자 반작용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동기 임피던스는 동기 리액턴스와 같죠. 전기 자정화 값이 대단히 작기 때문에. 그래서 무시했을 때 동기 임피던스와 동기 리액턴스가 같은데 요 동기 리액턴스 성분에 누가 있냐면 전기 자반작용 리액턴스와 누설 리액턴스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 누설 리액턴스라고 한다면은 우리 단락전류를 제한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게 바로 이 리액턴스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전기 자반작용에 의한 리액턴스 값을 구할 수가 없어요.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 우리가 원래 곡선인데 직선으로밖에 이제 표현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했을 때 이 전기 자반작용을 구할 수가 없다. 가상적인 값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상단락 곡선이 직선이 되는 이유는 전기 자반작용.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전기 자반작용이 또 답이 나오는 게 단답형 문제 뭐가 있냐면 무부하 파워성과 삼상단락 곡선에서 구할 수 있는 게 아까 단락비였잖아요. 이 두 놈에 의해서 구할 수 없는 게 또 누구냐 그러면 전기자 반작용이다. 이렇게 두 가지 스타일의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구할 수 없는 거 전기자 반작용, 직선이 되는 이유도 전기자 반작용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2번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단락비가 큰 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는 거 물어봤는데 우리 시험에 단락비에 대한 얘기가 잘 나옵니다. 솔직히. 그래서 단락비가 큰 기계 우리 돌긋기, 철긋기라고 그랬죠? 돌긋기, 철긋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 특징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 안정도가 증진되는 거고요. 손실이 작아지면서 두 번째 뭐예요? 전압 변동률이 작아지는 거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세 번째 용량이 커지죠. 그 다음에 하나 단점이 있는데 효율이 떨어진다고 했어요. 효율이 나쁘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예요? 동기 임피던스가 작다. ZS 동기 임피던스가 작아지더라. L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에 대한 지금 설명인데 알맞는 거 물어봤죠. 그래서 안정도가 항상 단락비가 크면 안정도가 증진된다. 높아진다. 요게 가장 많이 시험에 출제되는 거죠. 첫 번째 조건이. 그래서 요거 거의 두 개가 거의 나옵니다. 두 개. 하나 더 추가하면 요 다섯 번째까지. 1번, 2번, 5번 조건 세 가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정도가 높아진다. 정답 4번이 되겠고 53번 문제 갈게요. 53번 보면 자 2차 효율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4극의 7.5kW 그 7.5kW가 바로 출력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200V 60Hz 삼상 유도전동기가 있고 입력을 줬네요. 2차 입력이 7950W 거기다 밑줄을 그시면 돼요. 그래서 2차 효율을 물어봤고 기계손을 줬죠. 130W. 우리 2차 효율 공식이 어떻게 돼요? 유도기에서 우리 2차 효율에 대한 문제도 잘 출제가 되는 편인데 우리 입력분의 출력이잖아요. 그래서 입력을 우리가 P 입력이라고 그랬고 출력은 P0 우리 아웃의 출력 이렇게 기억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 또 하나 공식이 뭐예요? 1-S가 있고 1-S와 같은 놈은 NS분의 N이 있다. 그 다음에 오메가 S분의 오메가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오메가 S를 다른 말로 오메가 제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출제자에 따라서 오메가 S가 아니라 오메가 제로로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우리 동기각속도죠. 요거는 회전자의 각속도. 자, 지금은 뭐하구나 요거 가지고 풀어야 되겠죠. 입력 출력이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 2타2라는 놈은 자, P2분의 P0인데 제가 얘기했지만 요 입력값은 줄 때도 있지만 안 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출력 플러스 손실인데 지금은 얘를 줬어요. 그냥 2차 입력값.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 출력에다 기계손이 주어지면 기계손 더해주라고 그랬죠. 제가. 자, 기계손 줬으니까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일단 단위로 환산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와트를 킬로와트로 바꾸든 킬로와트를 와트로 환산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 지금 보면 2차 입력도 단위가 와트고 기계손도 와트잖아요. 그럼 하나를 와트로 바꾸는 게 낫잖아. 그래서 우리 출력 7.5를 갖다 와트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7,500인가요? 그래서 보면 7,950 입력 분에 요거 출력이 7,500이라고 그랬으니까 7,500 플러스 기계손이 얼마예요? 기계손이 130이죠. 요거 곱하기 100 해주시면 답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 얼마 나와요? 96% 나오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4번 되겠죠?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54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54번 문제 보면
단상 50kV 1차가 3300V 1차에다 밑줄 그시고요. 2차가 210, 주파수가 60Hz, 1차 권수가 550입니다. 1차 권수 마찬가지로 밑줄. 철심의 유효단 면적이 150 제곱센티미터 줬는데 우리 면적의 단위는 제곱센치가 아니라 메타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걸 단위 환산해줘야 되겠고, 그래서 자속밀도 물어봤는데 자속밀도 단위도 봐봐요. 웨버 퍼 제곱센치가 아니라 메타의 제곱 줬죠. 자, 그럼 1차 측의 기준이라는 얘기죠. 1차 권수가 주어졌기 때문에 1차 측의 기전력을 구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식 쓰면 어떻게 돼요? 4.44 우리 FN1의 파인데 파이는 뭐야? BS가 되는 거죠. 우리 자속밀도는 면적당 자속 파이가 되는 거니까 파이는 B 곱하기 S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은 자속밀도 물어봤으니까 B 값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4.44 다 넘어가서 나누기로 들어가면 될 거 아니야. FN1 S분의 2원 하고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4.44에다가 주파수가 얼마예요? 60 줬나요? 예, 주파수 60이고요. 1차 권수가 얼마냐면 550. 그 다음에 자, 자속밀도인데, 자, 우리, 면적인데, 면적을 보면 지금 150에다가 단위 환산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제곱센치를 줬는데, 이걸 우리는 뭘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메타의 제곱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럼 150은 잡아준 상태에서 단위 환산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1m가 100cm잖아요. 근데 얘는 cm에서 메타로 환산하는 거니까 100분의 1이 되는 거죠. 역수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이라고 쓸 수 있겠죠? 이게 100분의 1이니까. 근데 여기 보면 제곱이 있고 여기 제곱이 있잖아요. 그럼 얘도 똑같이 제곱을 취해주면 됩니다. 그럼 얘는 얼마예요? 10에 2는 4니까 마이너스 4승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4승. 그래서 여기다 쓰면 돼요. 그대로 15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단위 환산한 값이죠. 그 다음에 2원이 얼마예요? 1차 전압 3300. 요거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얼마는 무조건 1.5 나오네. 1.5. 그래서 단위가 뭐야? 웨버 퍼 메타의 제곱하고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다 구하시면 되고, 만약에 요거는요 외워도 돼요. 이게 이해 안 되면 제곱센치 나오면 무조건 메타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10에 마이너스 4승이 된다라는 거 외워도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55번 갈 건데 55번은 칠판 좀 지우고 할게요. 자, 55번은 뭘 물어보고 있냐면 우리 전동기의 규약 효율을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 전동기 규약 효율 밑줄 그시면 되는데, 일단 효율의 정의를 제가 한번 잡아볼까요? 우리 효율을 이타라고 하는데, 이타라는 놈은 우리 항상 입력에 대한 뭐예요? 출력의 비를 갖다가 우리가 효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두 가지. 그래서 효율은 우리 일단 발전기하고 변압기가 있는데, 우리 발전기하고 변압기는 효율 공식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이 되는 거죠. 우리 출력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하를 공급해 주는 게 목적이잖아요. 발전기가 됐든 변압기가 됐든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우리 전동기는 별도로 하나 들어가는 거죠. 얘는 입력이 기준이라서 입력분의 출력을 입력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입력 항상 손실이 존재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손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할까요? 뭐가 있어? 최대 효율 조건이 뭐예요? 항상 얘기했지만 우리 고정손과 가변손이 같을 때, 또는 무부하손과 부하손이 같을 때, 그죠? 또는 철손과 동손이 같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찾으면, 전동기 물어봤으니까 요거 찾으면 됩니다. 입력분의 입력 마이너스 손실. 정답 4번 되겠죠. 그 다음에 56번 같이 보도록 하죠. 56번 보면 동기발전기에서 기전력의 고조파가 감소해서 파형을 좋게 한대요.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고조파 감소해서 파형 좋게.
그 다음에 권선의 리액턴스 감소 밑줄 그시고, 그때 채택한 권선법으로 알맞는 거 물어봤는데, 우리 동기기 쪽에서 그 권선의 개수가 나오죠. K 오메가라고 하는 게 권선의 개수인데, 이 권선의 개수를 다른 말로 우리 동기기의 권선법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사용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바로 단절권이 있고요. 또 하나가 누구예요? 두 번째가 우리 분포권이 있죠. 요것들의 특징 한번 잡아보도록 합시다. 원래는 우리 동기기 쪽에서 권선법 사용되지 않는 게 누구예요? 전절권하고 집중권이 있죠. 전절권, 집중권, 전집이라고 해도 됩니다. 자, 우리 단절권의 특징이 뭐야? 동량이 감소한다. 전절권에 비해서 짧게 감았기 때문에 동량이 감소. 이거를 같은 말로 권선이 절약된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또는 뭐라고도 하냐면 고조파를 제거하여 전압의 뭐예요? 파형을 개선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또는 기전력의 파형을 개선시킬 수 있다. 분포권은 바로 뭡니까? 누설 리액턴스가 감소가 되더라. 코일을 나눠서 감았으니까 손실이 감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똑같이 들어가는 거죠. 고조파를 제거하여 전압의 파형 개선. 이게 똑같은 조건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고조파 제거하고 감소가 제거한다는 게 똑같은 얘기잖아요. 파형을 개선시킨다고 그랬고, 누설 리액턴스가 감소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답이 3번이 되겠죠. 3번. 만약에 동량이 감소나 권선이 절약인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단절권인데, 누설 리액턴스 감소라고 했기 때문에 분포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7번 보죠. 단상유도 전압 조정기와 삼상유도 전압 조정기의 비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우리 아까 1회 때인가요? 한번 정리했었죠. 우리 유도 전압 조정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얘가 나오면 무조건 우리 하나 정직이라는 거 기억하자고 그랬고요. 우리 첫 번째 단상 나오면 뭐예요? 바로 우리 교번작의 원리였고요. 두 번째 우리 위상차가 없다고 그랬죠. 위상차가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권선이 필요하다. 요거 역할이 우리 누설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 강화 경감이었어요. 그 다음에 조정 전격은 E2 곱하기 I2죠. KV 12-3승. 요거를 우리 조정 전압이라고 했죠. 그래서 프라 마이너스 오른쪽에 있는 게 무조건 조정 전압이다. 삼상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첫 번째 회전작의 원리. 그다음에 두 번째 위상차가 있다. 세 번째 단락권선이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용량 조정 전격은 루트 3, 3상이니까 루트 3에 E2Y2가 들어가는 거죠. 말 그대로 이것도 조정전압. 그래서 요거는 답 몇 번이냐면요. 2번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거기 보면 모두 입력전압과 이에 대응한 출력전압 사이에 위상차가 있다라고 했는데 단상은 없다고 했거든. 그래서 요거 모두 위상차가 있다.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틀린 거. 나 58번 갈게요. 삼상 동기발전기의 여자 전류 10A에 대한 단자 전압이 1000 루트 3이래요. 우리 단자 전압을 다른 말로 성간 전압이라고 하죠. 그래서 1000 루트 3볼트를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락 전류, 삼상 단락 전류인데 IS가 되겠죠. 여기 얼마냐면 50A 줬대요. 그때 동기 임피던스를 물어봤습니다. 우리 동기 임피던스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우리 요거 삼상 단락 곡선 얘기인데 우리 단락 전류 공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ZS분의 2가 있고요. 또 하나가 누구냐면 XX분의 2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동기 임피던스와 동기 리액턴스는 같다라고 했거든요. 전기자 저항 값이 대단히 작기 때문에 무시를 하게 되면 동기 임피던스와 동기 리액턴스는 같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요 2를 갖다 우리가 상전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간전압을 주면 루트 3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보면 동기 임피던스 ZS라는 놈을 물어봤으니까 자리를 바꿔. 그럼 IS분의 2가 될 거고요. 단락 전류가 얼마냐면 50A 하고요. 그 다음에 2가 1000 루트 3인데 요게 성간전압이거든요. 단자전압, 성간전압.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루트 3을 나눠줘야 되겠죠. 우리 상전압. 그죠? 동기기는 Y결선이니까. 성과 상전 차이 루트 3배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약분되고 50분의 1000이니까 25이 나오는 거죠. 25. 그래서 요거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으로 체크해 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 59번 갈게요. 자, 59번 보면 동기기의 전기자 저항을 R옴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전기자 반전 리액턴스를 XA, 누설 리액턴스가 XL이라 하면 동기 임피던스를 공식 물어봤는데 우리 동기 임피던스를 ZS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봐봐요. 우리 RA 플러스 J에다가 XX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 동기기에서. 우리는 원래 이제 그 임피던스에는 원래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R 플러스 JX. 복소수로 표현했을 때. 우리 동기기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우리 요거를 보면 저항값이 0.1일 때 보통 동기 리액턴스가 10이에요. 100배 차이 난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갖다 우리가 무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기 임피던스와 동기 리액턴스가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동기 리액턴스라는 놈은 두 가지 성분의 리액턴스가 들어가 있는데, 전기자 반전 리액턴스라고 하는 XA와 누설 리액턴스라고 하는 XL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값을 갖다 합친 게 얘가 되는데 요거를 여기다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RA 플러스 J에다가 XA 플러스 XL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고요. 요거를 실제 벡터 합의 크기로 나타내봐라 라고 하면 루트에다가 RA의 제곱 플러스 XA 플러스 XL 전체의 제곱으로 표현이 되더라는 얘기죠. 단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요 전기자 저항을 R이라고 준 거죠. 그래서 R제곱 플러스 XA 플러스 XL 전체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요거 여러분들이 볼 때 몇 가지가 나오냐면 공식 3가지가 나와요. 3가지. 그래서 어떤 거냐면 요게 이제 첫 번째 답안이 되는 거죠. 동기 임피던스는 누구와 같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동기 리액턴스와 같다는 얘기고 복소수로 표현한 거 공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실제 합의 크기로 나오는 거 지금 문제죠. 공식 요 3가지를 좀 기억하시면 돼요. 계산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회로이론 과목에서 출제가 되다 보니까 공식 정도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고 3가지 정리해드린 겁니다. 자, 60번 마지막 문제 볼 건데 요거는 답이라고 쓰시면 돼. 이게 지구상에 존재하는 우리 딱 한 문제, 우리 60번 문제죠. 거기 보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거기 박스 안에 알맞는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박스가 몇 개냐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박스가 몇 개야? 4개가 되고 있죠. 4개. 어떤 새끼는 5개라고 얘기하죠. 왜 5개라고 봤더니 다음 메모 안에 알맞는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하고 물어봐서 그 4개가 있고요. 그 또 지문에 박스가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5개라고 하는 새끼가 있어요. 그 박스는 물어본 거지 그건 답안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네모는 몇 개냐면 4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쉽게 설명해드리면 내용 뭐 할 필요 없어요. 첫 번째 박스는 무조건 한 글자야. 두 번째 박스는 2글자고요. 세 번째 박스는 3글자, 네 번째 박스는 4글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만 여러분들이 찾을 줄 알면 돼. 개수만 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한 글자 온, 두 번째 턴온, 세 번째 스위칭, 네 번째 전력 손실 이렇게 해서 찾으면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새끼가 위치가 바뀌어 나온 적이 없어. 네, 무조건 답 1번에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답이.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회 문제 풀어봤고요. 우리 또 3회 문제 또 그때 문제풀이 하나씩 하면서 다음 시간에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